이번에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에서 이제 제공하는 연산자는 이렇게 크게 5종류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이제 숫자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산술 연산자. 그리고 이제 어떤 값을 비트로 이제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비트 연산자. 그리고 이제 어떤 값을 계산한 후에 혹은 값을 이제 어떤 변수에 넣어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할당 연산자. 어떤 값이 큰지 작은지 혹은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비교 연산자.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연산자를 살펴보면은 산술 연산자는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라고 했기 때문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 그리고 이제 뿔뿔은 현재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연산자이고요. 그리고 빼기는 2를 감소시킬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트형, 정수형으로 이제 num1이란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변수에 100을 넣겠다. 이게 이제 할당이죠. 현재 이제 num1에는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num2라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num1과 150을 더해서 이 더한 결과를 num2로 이렇게 이제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는 현재 100과 그 다음에 150을 더했기 때문에 250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100과 그 다음에 250을 더하게 되면은 350이 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증가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제 현재 350이 들어있는 썸의 값을 1 증가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뿔뿔 해주게 되면은 351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num3를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썸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350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남겠죠. 그래서 이제 num3에는 1이 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하는 건 전부 다 정수형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제 실수형과 정수형을 섞어서 했을 때에는 실수형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비트 연산자를 살펴볼 건데 비트 연산자는 말 그대로 현재 있는 값을 비트로 바꿔서 이제 연산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당 연산자를 설명하는 데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할당 연산자는 는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는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값을 이 변수에다 초기값으로 넣어줄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여기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 결과를 앞에 변수에 담아줄 때 사용하는 게 할당 연산자죠. 이 외에도 이제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그 다음에 곱하기는 그 다음에 나누기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퍼센트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산술 연산자를 할당 연산자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num1은 num1에 150을 더한 값을 다시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num2라는 값을 제가 3이라는 초기 값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쉬프트 연산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앞에 있는 값을 비트, 즉 이진수 값으로 바꾼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두 칸을 이동해라. 이런 쉬프트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에 원래 3이었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비트 이렇게 비트로 이진수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3은 이진수가 이제 001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이게 3이 되는 건데 이것을 왼쪽으로 두 칸을 이동해라. 이런 이제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즉 쉬프트 연산자의 할당 연산자가 합쳐진 형태인데 이제 num2를 왼쪽으로 두 칸을 움직여라.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움직인 값을 다시 num2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0011을 두 칸을 움직이게 되면은 왼쪽으로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0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1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10진수로 우리가 바꿔보면은 12라는 정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비교 연산자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값이 같으냐 할 때에는 는이라는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두 수가 같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때에는 느낌표 는이라는 걸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냐면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클 때, 그리고 이제 왼쪽 값이 오른쪽 값보다 작을 때, 그리고 크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제를 한번 보면은 지금 넘1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100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이제 넘2라는 숫자를 만들고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넘2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다 150이라는 초기값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f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넘1과 넘2 여기는 100이 들어있고 여기는 150이 들어있는데 이 두 수가 같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이제 이 두 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참이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되면서 두 수는 달라요 라고 출력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논리 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참이냐 거짓이냐 즉 true냐 false냐를 계산할 때 이제 사용하는 연산자로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왼쪽에 있는 구문과 오른쪽에 있는 구문이 둘 다 참이면 참이다, 즉 and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표시는 o와 이제 연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낌표는 뭐냐면 현재가 참이면 이것의 반대 false죠. 그 다음에 현재가 false이면 현재의 반대 true가 되는 이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이제 살펴보면은 int x는 10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울린 값을 하나 넣고 변수를 만든 다음에 제가 false라는 값을 초기값으로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if문에 이제 조건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가 5보다 크고 and 그리고 x가 11보다 작으면 근데 지금 x의 값은 10이거든요. 그래서 x는 5보다 크기 때문에 참 그 다음에 x는 10인데 11보다 작기 때문에 참. 그래서 참, true, and true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은 true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f문에서 이게 true가 되면은 그 다음 구문이 그대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변수 answer은 이제 true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걸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x가 5보다 작고 또는 x가 1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지금 x가 10인데 5보다 작지 않으니까 이거는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10보다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false가 되기 때문에 얘도 false, 얘도 false이기 때문에 false의 5와 조건은 false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false인데 이것을 not이라는 연산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false의 반대인 true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answer이라는 변수는 true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4개의 연산자 그리고 이제 비트 연산자까지 5개의 연산자는 어떤 언어로 코딩을 해도 항상 사용하는 그런 연산자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를 할 때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문자열을 비교하는 부분이에요. 문자열을 비교할 때 이제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문자열 두 개가 같냐 혹은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문자열은 제가 스트링이라고 했고요. 스트링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이제 여기 있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비교가 할 수 없는 게 이제 클래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냐 같지 않냐라는 비교 연산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을 비교해서 이게 같냐 같지 않냐 비교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멤버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equals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compare to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str1이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스트링 타입이고요. 그리고 초기값으로 우리가 hello라고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tr2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world라는 이제 값을 넣어주게 되었죠. 그래서 문자열 변수를 이제 2개를 만들었고요. 이 2개의 변수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비교를 하고 싶은데 이때 이제 우리가 비교 연산자인 str1는 str2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해서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비교할 때에는 반드시 str1.equals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대상을 여기다 써주게 되면은 두 개의 문자열이 같으면 여기가 참 true로 나오게 되고요. 두 개의 문자열이 만약에 다르다면은 false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이제 비교하는 함수가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string class API 이제 문서를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string class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자열을 비교하는 다른 함수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C01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래스는 제가 전에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메인이란 클래스가 자동으로 구동이 될 거고요. 메인 클래스가 호출이 됨에 따라서 메인이란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스텝 C라는 이름으로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텝 C에 C01을 실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실행 결과를 한번 보니까 엔터러 벌스 이열 이래서 이제 태어난 해를 입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출력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7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your baby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출력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출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 프린트 라인을 쓰게 되면 엔터가 입력이 되니까 프린트로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입력할 때에는 어떤 클래스를 사용한다고 했죠?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스캐너 선언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오브젝트. 그래서 시스템인에서 이렇게 이제 객체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력을 받기 위해서 s라는 이렇게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 이제 변수명은 age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ge라는 변수를 하나 써 주고요. 그리고 는 하고 2017 부분은 실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s.이라는 이제 스캐너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써주게 되는데 정수형으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next int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age로 했는데 이건 실제 태어난 연도이기 때문에 벌써 2열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age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age는 int age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식대로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연도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금 입력받은 그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조건을 넣어주게 되는데 7세 미만은 어떻게 조건을 하면 될까요? if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60세 이상을 먼저 하셔도 되고 7세 미만을 먼저 하셔도 되는데 어떤 것을 이제 먼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유아와 어린이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age가 7세 미만이니까 7세는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데 프린트 라인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your baby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7세는 이제 코딩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7세 이상 그리고 13세 미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else if가 되고요. 그리고 7세 이상이니까 7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3세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만이죠. age 13세니까는 13세 이렇게 될 거고요. 두 개의 조건이 어때야 될까요? and 조건이 되어야겠죠. 이 사이의 값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and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나이는 어린이가 되기 때문에 your child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머지를 다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